2024년의 마지막 날도 이제 6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의대 증원 논란부터 연말을 앞두고 벌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청구까지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던 10대 뉴스를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야구팀 응원봉을 힘껏 흔들었습니다. 가 204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윤석열표 교육정책도 좌초될 가능성이 2025 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여 3월 19일부터 사직서를 왜 갑자기 2,000명이라는 게 톡 나왔나 이거. 공공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첫 번째 책임이 있죠.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98.73%의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실습 수업은 대부분 연기되거나 중단된 상태입니다.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미 10명이 넘습니다. 좌파 교육감 10여 년 동안 질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준엄한 투표로 잘못된 불통의 교육 정책을 심판해 주실 것을. 서울 시민들의 선택은 진보 교육의 계승이었습니다.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했습니다. 연세대 수시 전형 논술 시험에서 일부 문항이 시험 전에 유출된 사건이 핸드폰을 걷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거를 사진 찍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가 결국 시험을 다시 한번 치르기로 했습니다. 기존 논술 전형 입학 정원의 최대 2배를 선발하는 겁니다. 지난 20일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AI 디지털 교과서 실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학습 목표 성취를 매 차시마다 확인할 수 있기에 AI 챗봇에 바로 물어 자기주도적인 것처럼 보이는 주입식 교육이다. 학생 맞춤형이 아닌 수동적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려. 당초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씩 미뤄졌습니다. 올해도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국가가 지원했는데 전반적인 세수가 축소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교육조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근데 무슨 돈이 남아돈다는 거예요, 지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부의 제2요구권 건의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결정 말고 참석 학생의 99%가 공학 전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학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맞서는 학생들의 의견 표출이다라고. 이사장 흉상을 오물로 훼손하는 등 피해액만 최대 54억 원에 달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적어도 25%의 그 학생 선발에서 자율전공 선택을 도입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과별로 많게는 100명 가까이 정원을 줄이거나 과거에 봤을 때 그게 2번, 3번 실패했던 제도예요. 이거를 좀 속도 조절을 해줄 수 없는가. 2학기부터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3%인 그림 볼 수도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너무나 연구 공간이 부족하다. 교실 2곳을 늘본 겸용교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도 유령처럼 떠다니고 있는데 As awarded to South Korean author Han Kang.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날 밤 조용히 자축을 했습니다. 아시아 여성 젊은 세대라고 하는 인간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
네, 지금 살펴본 10대 뉴스 대부분은 해를 넘겨서 논란이 이어질 이슈이기도 합니다. 취재 기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10대 뉴스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의 뉴스를 전하면서는 유독 이 사상 초유 그리고 수십 년 만의 일 이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대 뉴스로 소개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부터인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만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오늘이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였던 의대 정원 역시 1998년 이후 27년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가 내년 1,500여 명이 증원이 이뤄졌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가 논술 재시험을 결정한 것 역시 대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가운 최초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작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일로 온 국민을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이 새해에도 계속 논란이 될 문제 그리고 우리 교육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오늘 발부가 됐는데요. 집행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보통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이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수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운명인데요. 당장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 학교가 사용할 의무가 없는 교육자료로 격화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는 한편 교육 자료로 쓰이더라도 현장에 무리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인 9천억 원을 앞으로 3년간 계속해서 국고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여소야대 또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로선 달갑지 않은 법안들이 줄줄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느 때보다 소통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 정부가 추진했던 이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계가 끝까지 조정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내년도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후년 증원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서 오늘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의료계에선 이 정시 2월이라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올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고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결국 의대 증원 논의는 자연스럽게 2026학년도 정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줄곧 2025학년도 조정은 불가, 2026학년도는 논의 가능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여야 의정협의체는 야당과 의료계의 불참 속에 회의 4번 만에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게다가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계엄 포고령까지 발표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거꾸로 정부 쪽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역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뚜렷한 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적절한 논의 시점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네, 새 정치권에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틀 전이죠. 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금 전 국민이 깊은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계 역시 침통한 모습이죠. 네, 교육부는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희생자 가운데 광주의 어린이집 원아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밝혀진 미성년자 희생자 12명에 이어 1명이 늘어난 겁니다. 전국 80여 개 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하루 종일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졸업식 등 행사를 준비한 일선 학교들은 춤이나 노래 같은 순서를 최소화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에 수습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서 내년에 소개해드릴 10대 뉴스는 올해보다는 좀 더 희망찬 소식들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서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